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영하 12도가 됐습니다. 날씨가 춥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 중 30여 개국은 코로나 백신 확보를 통해서 이달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년 4월쯤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우는 아직 우리 무중 상황에 빠져 있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이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도록 건강에 유의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검찰총장 제거는 해임 또는 탄핵 소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검찰징계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파장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뜬금없이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해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점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알리고자 굳이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방송을 통해서 검사징계법에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으로서 일반 관료를 임명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측면에서 박민명님 연세대학 교수의 칼럼의 요지를 통해서 징계가 아니라 해임 또는 탄핵 소추 의결만이 검찰총장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허접하게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 요란법석 떨면서 위법적인 내용에다가 위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법적인 징계의 의결에 따라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법무행정에 알파와 오메가를 연상케 하는 이런 그 허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사후적이나마 여러분한테 이런 그 정당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유포한 징계결서 내용이 얼만큼 억지와 짜맞추기로 일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을 것이고 읽으면서 황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들 중에서 9분의 전직 검찰총장께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돼야 된다라는 의사를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 절차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 여겨져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조치로 법이 보장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징계 의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12월 16일 오후에 징계 결과에 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12월 16일 박명린 연세대 교수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했던 정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이 두 기둥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검찰총장의 징계는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서 말입니다. 그는 적폐청산과 사람 위주의 대신 적폐 극복과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한 시민으로서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하게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선 직급을 파괴하여 무리하게 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권력 줄서기를 통해 검찰 조직을 파당화, 권력화하며 나아가 탄핵 수사와 적폐 청산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당시에 자신은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정치화가 상생할 민주주의와 법치 충돌이 가장 위험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 실패 때문이라면 같은 검찰이 수행한 박근혜, 이명박 구속은 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검찰개혁 실패 때문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밀어붙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실제로 총장 견제와 검찰개혁을 위한 두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장관과 검찰총장을 포함한 관료가 주도하는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현실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법화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거의 모든 조직이 두 쪽이 났다며 전례 없는
무법 상황에 빠져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이 임기보장 원칙을 중단해야 할 사유라면 징계 절차 가지 않고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징계 절차를 주도한 것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이 아닌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 소위 징계 절차를 강구하는 것은 법치에 반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직위에 대한 관료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자신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국가에서 관료적 임명과 정치적 임명의 차이는 크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임명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아니라 해임 또는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징계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이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나 검찰 탄핵에 대한 검찰청법 위에 있는 상위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징계 절차법을 쫓아서 허접하게 논란을 가중시켰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에 맞서 징계사의 중대성 자체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의 이 논란적인 어떤 6가지 징계 사유들을 허접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극소수가 결정한 것의 비중과 효력은 이미 실질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무부 차관 감찰위원회 법원에 의해서 3번씩이나 관료적 징계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에 의한 징계가 사실상 법률상 거부당했다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밀고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입법부, 대통령, 사법부의 민주적, 정치적, 헌법적 판단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료주의를 넘기 위한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같은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국가 공직이 주권적 근거를 받기는 근간 중의 근간으로 헌법에서 유지되어 온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처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직접 임명한 국가 고위직은 더더욱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동안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비춰보면 자기 휘하 있는 하위직으로 취급하는 사태를 목도한 상황을 연상해 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의 공복이지 권력자나 법무부 장관의 충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호도하고 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이 헌법 조문은 특히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부분도 현 정부의 옹졸한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현 징계사를 엄중 조사해서 꼭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상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에는 정종동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대는 상황에서 관료적 임명에 적합한 징계 절차를 그거에 따라서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 역시도 검사징계법에 의한 어떤 징계는 유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중의 옳은 소리를 법무부 장관은 경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징계위원회에서 극소수의 결정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탄핵 대상인 국가 고위직에 대한 헌법적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초안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극소수에 의해서 징계 사유에 따라서 징계 이율이 됐다 손치더라도 헌법적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만약 경징계라면 징계 추진 자체가 외려 권력 남용이 될 수 있으며 중징계 사안이라면 의당 입법과 헌재의 민주적 헌법적 탄핵 판단을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입법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이유를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총장에 대한 관료적 징계는 반드시 집행이라는 대통령의 법적 후유증과 책임을 남기게 된다는 점, 다시 말해서 관료적 징계는 징계 이후에 당사자가 훗날 헌법적 사법적 판단을 구할 때에 징계 과정 전체의 정당성이 있었는지 부당하지 않은지 합법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 본다면 대통령은 법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12월 16일 오후에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제거했습니다. 이미 본안 소송에서 대통령은 연루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징계 결과에 따라서 업무 수행이 멈추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서 떠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가 떠나더라도 이에 관련된 후유증 대통령한테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웃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관료제 징계 대신 민주적 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위세에 안주하는 대통령이 허세와 결단 부족과 리더십 부재, 정무 기능이 부재 등으로 발생한 국정 혼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럼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 다음에 경제가 헛돌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등 이것저것 국정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법무부 차원에서의 행태가 모든 국정의 중요한 것들을 삼켜버린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징계 의결되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비정상적이고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올곧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일길로 빠져서 국정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응분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